예,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주식 덕후 박진감의 진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감의 박수익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SM 특집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편에서는 SM 경영권 문장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성훈 그룹장님은 가처분 결과를 어떻게 예상을 하셨죠? 저는 기각이라고 생각해요. 기각됩니다. 예. 기각이라는 것은 SM 이사회의 승리, 예, 맞습니다. 즉 이수만의 패배를 예. 의미하는 것이고, 저는 인용과 기각이 반반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수만 씨 측의 논리도 만만치 않더라. 실제 카카오가 경영권을 온전히 취득하기 위해, 장래에 취득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알 수 없고, 이게 한 3월 초 정도에 3.1절 지나고 나면 직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엇갈릴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각을 많이 보죠. 그죠? 기각으로. 그래서 그래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한번 이제 향후 전망을 한번 해보죠. 먼저 인용이 되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인용이라는 것은 가처분을 제기한 채권자가 이수만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수만 씨 손을 들어주는 게 인용이에요.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우리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 발행을 하려고 했던 것은 하면 안 돼. 라고 동작 그만. 밑장 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처분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한테 발행한 유상증자와 저한사채는 전부 다 지금 취소가 돼야 돼요. 취소가 되고. 예. 취소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이브가 지금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수만 씨 측 지분을 인수하게 되고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이브가 지금 이수만 씨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대금을 전부 납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되는데, 2대 주주로 카카오가 올라서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2월 28일 날 종료되는 하이브의 SM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예요. 그렇죠. 공개 매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 공개 매수로 인해서 하이브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 인용이 되었다,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문제는 좀 심플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지분 한 주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장내에서 사는 것은 자유하지만 신주를 살 수가 없게 되고, 그 얘기는 하이브가 사실상 이미 하이브는 이수만 씨 지분 대부분을 이미 돈을 주고 확보를 했죠. 14.8% 확보를 했고, 나머지 지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사실상 지분 18%를 확보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럼 18대 0에서 출발하는 게 출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양측의 자금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쫓아가려면 굉장히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이브가 경영권을 가져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이 기각 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각이 된다는 것은 하이브는 18%, 그런데 카카오가 9% 많이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잡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첫 번째 변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이브가 진행하고 있는 SM 주식 공개 매수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게 지금 저도 이제 그러니까 2월 10일 날 이수만 씨가 그러니까 SM에서 공시했을 때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2월 10일. 예.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이수만 씨가 하이브 측에 18%를 넘기겠다고 말을 한 거였고, 그것만으로 최대 주주 증극이었는데, 하이브가 갑자기 그날 또 이제 공시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개 매수를 하겠다. 그래 놓고는 공개 매수 신고서에 어떤 목적을 썼냐면, 우리가 지금 그 SM 주식을 25% 이상 취득하겠다라고 공시를 내면서 그 공개 매수 가격을 12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월 13일쯤 되니까 이미 SM의 가격이 12만 원을 넘어섰어요. 네,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다라는 이유는
그러면 12만 원 가지고는 주주들한테 주식을 사는 데는 좀 불리하다는 거죠. 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13만 원짜리 주식을 12만에 팔진 않겠죠. 그쵸. 그때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어떤 소문이 흘러나왔냐면 어느 모 증권사 창구에서 계속해서 SM 지분을 지금 매집하고 있다.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 어떤 게 나왔냐면 카카오가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카오가 그러니까 하이브가 그랬다고 생각한다면 카카오가 매집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공개 매수의 가격은 상향시킬 수 있거든요. 네.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죠. 유리한 조건으로 가능하죠. 변동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상향을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하이브가 선언을 해요. 네. 공개 매수를 안 올리겠대요. 가격을 안 올리겠대요. 그거는 뭐 전략적인 판단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올린다 그러면 또 그 따라 올라올 테고 주가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약간 포커 게임 하듯이 본인들의 패를 안 까는 거죠. 지금 패는 있는데 안 까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최대주로 등극하는 문제 없다. 네. 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미 최대 주주입니다. 하이브가. 예. 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대신에 카카오랑 나중에 싸움을 붙게 된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위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토끼와 거북이처럼 맞습니다. 하이브는 저까지 가 있고 카카오는 이제 따라가는 거기 거니까. 때문에 예. 그리고 자금력은 둘 다 비슷할 거다.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하이브 쪽은 일단 BTS의 성공으로 인한 자금이 들어와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 측은 사우디 측에서 받았던 유증 금액이 있을 테니까 일단 자금력은 둘 다 비슷할 거다. 네. 그랬을 때 하이브가 이미 18%라는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네.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공개 매수는 주당 12만 원에 제시를 했고 하이브는 이 매수 가격을 더 올리진 않겠다. 일단 이번에는 예. 올리진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포커 게임처럼 패를 더 안 까는 거예요. 그래서 28일까지 진행되는 공개 매수는 아마 실패 가능성이 그죠. 높죠. 실패란 건 뭐냐면은 하이브가 원했던 공개 매수로 이제 25%를 네. 더 확보하겠다 했는데 아마 이거는 대부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하이브는 18, 정확하게 지금 14%를 가지고 있지만 이수만 씨의 잔여 지분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18%를 보고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0인데 가처분이 기각나면 9. 예, 이렇게 18대 9에서 예. 시작을 합니다. 공개 매수는 실패로 끝났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 공개 매수 실패 그리고 가처분은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18대 9. 그러면 이제는 붙는 건가요? 아, 예. 제가 생각했을 때 농담처럼 말하긴 하는데 저는 공개 매수가 끝나는 3월부터 예. 그리고 이제 가처분 인용 기각 심리가 나오는 이제 3월 초에 네. 저는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야 돼요? 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주식을 주식을 물어보는 사람들 많은데 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주식을 하진 않는데 네. 저희도 기자들도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이걸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주식을 사면 굉장히 네, 모를 그렇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안 삽니다. 예. 근데 살 수도 없습니다. 확실히 전쟁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계속 그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카카오도 SM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카카오에게 그리고 SM이 필요하다. 하이브 쪽에서는 자신들과 다른 플랫폼을 갖고 있는 SM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SM 측이 뭐라고 말하든 이건 SM의 입장인 거니까 SM은 제껴두고더라도 하이브랑 카카오의 입장을 봤을 때는 SM이라고 하는 회사를 활용할 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럼요. 사실 어마어마하죠. 예. 이 아티스트 그래서 IP, 지적 카카오도 지금 합병의 대상을 SM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 엔터. 예. 예. 그리고 하이브 역시 SM에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 SM을 노리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브나 카카오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일단 하이브는 이미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이미 드러났으면 네. 일대주주가 됐고 하이브는 발 뺄 수가 없어요 지금. 그쵸. 계속 고 가는 거고 카카오가 이제 가처분 인용 기각 여부에 네. 따라서 이제 들어올 텐데 뭐 인용이 됐더라고 그 카카오가 지분 0에서 시작하더라도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쵸. 그때는 아마 가능성이 낮다. 그런데 기각이 되면은 구를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실타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양쪽 다 조금 충분하다. 그죠? 예.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사는 장내 매수로 대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장내 매수가 될 겁니다. 근데 카카오가 만약 하이브에 주가 엄청 찌겠네요. 장내 매수로 하면. 그래서 저도 어제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얼마까지 보는 거냐? 네. SM치 과연 진짜 얼마까지 갈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엇갈린대요. 하이브 측이 그냥 갖고 있으면 일단 하이브의 주가가 있고 하이브가 지금 SM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 공정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 변수가 남아 있는데 우리 그 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처럼 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넘어가긴 했었지만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아직도 결론이 안 났죠. 그렇죠. 해외에서. SM에서 하이브로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 그 음반 기획 시장에서 1, 2위를 가져가는 거니까 네. 이게 독과점이 돼 버린다고요. 그럼 이쪽에서 말 그대로 금액대, 그러니까 판매 금액대를 높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따라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공정위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플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는 뭐 이제 걱정은 없는 셈이죠. 18%라고 하는 걸 확보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그 다음에 카카오가 정말 한 번에 뒤집지 못한다면 네. 제가 보기엔 3월에 카카오가 시장 장내 매집을 하든 아니면 기관 거를 물려받든 어떤 식이 됐든 소액 투자의 지분을 물려받든 뭐 하든 하지 못한다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대주 지위를 포기하고 제휴로밖에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손잡아야죠. 예. 하이브랑. 그래서 하이브의 박지원 대표이사, 실제는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하고 있지만 이제 전문 경영인의 박지원 대표이사가 최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카카오하고도 제휴할 수 있어. 우리가 SM 인수하고 카카오하고도 제휴를 할 수 있어. 단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카카오가 SM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면 제휴 가능하다. 관심 가지면 전쟁이야. 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아까 전에 조금 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만약에 두 쪽에서 하이브와 카카오가 18대 9의 상황에서 지분 경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공개 매수로 서로 맞붙는 방법이 있어요. 예. 또는 장내 매수로 사는 방법이 있고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 지분이 있죠. 국민연금, 뭐 KB 많이 자산운용에다 컴투스라는 게임 업체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각각 하나씩 따져보면 저는 공개 매수로 맞불을 놓는다 가장 그럴싸한 시나리오긴 한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하이브고 그룹장님이 카카오예요. 누가 먼저 시작하냐? 예, 딱 달라지죠. 먼저 시작하는 사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3만 원 치려면 내가 13만 5천 원 치려면 내가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하이브가 공개 매수할 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개 매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정해졌잖아요. 네네.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가격은 계속해서 상향될 수밖에 없어요. 예. 하향시킬 수는 없다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말해놓고 나서 어느 쪽이 먼저 터트리게 되면 한쪽은 당연히 단돈 100원이라도 많은 쪽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근데 주가라고 하는 자체가 그 둘의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둘은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공개 매수라는 개념보다는 아마 두 쪽 다 제가 보기에는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이거나 장내 매집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자, 나중에 뭐 아마 카카오가 만약 아까 말씀하신 지분을 현재 사고 있다면 하이버는 참고로 공개매수 기간은 지분 장내에서 살 수 없죠. 네. 공개매수 위반이니까. 네. 카카오는 살 수 있는데 공시 안 되는 선까지 샀다가 가처분 기각되면은 딱 5% 넘겨가지고 공시할 가능성도 있죠. 맞죠. 그러면은 이미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기관들의 지분, 이를테면 KB자산운용이나 컴투스나 이러한 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기관들의 지분을 블록딜로 사들일 가능성도 유력한데 이때 이런 건 없을까요? 이때 사면 아무래도 지금 몸값이 이 카카오 SM의 지분이나 몸값이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웃돈을 준단 말이죠. 할증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소액주주 지분은 그렇게 안 사주면서 니들 기관주만 또 사주 뭐야? 니들이 얘기하는 주주 가치가 이런 거야?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소액 주주의 지분을 사기 위해서는 공개 매수를 선언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개 매수라고 하는 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SK하고 그 소버린 사태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예, 예. SK하고 소버린일 때 그때 SK 주가가 얼마였냐면 3,000원을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네. 근데 저평가. 예, 소버린이 얼마를 제시했었냐면 그때 15,000원에서 2만 원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5배를 제시한 묶고 거예요. 더블 리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블.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12만 원인데 20만 원을 제시하거나 30만 원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네. 소액주주의 지분을 사들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때로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할까요? 약간 즐길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누군가가 계속 지분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른다. 오른 수밖에 그럼 없어요. 이 상황에서 진짜 다시 공개 매수를 누군가 하기가 겁나죠. 둘 다 실탄을 막 가지고 있는데 한쪽이 먼저 빵 총을 쏘면 이 우리 진지가 들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오히려 저격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물량 또는 당분간 장내 매수의 전쟁.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한번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개 매수든 뭐든 이제 앞으로 지분 전쟁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관건은 이번 정기주총이란 말이죠. 3월 달에 네, 하면 아마 3월 32일, 31일 할 것 같은데 이번 정기주총에서 사실 기존에 지금 현재 이사회, SM 이사회 멤버 4명이 다 교체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내이사 3명, 예. 사회이사 1명. 예, 예. 그리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하이브는 주주 제안으로 예, 예. 본인들이 이사 후보 제안했고요. 제안했어요. 발표했고 예. 이제 SM 이사회, SM 경영진의 이사 후보진 공개되면 딱 이제 라인업이 갖춰주는 거예요. 예. 양쪽에 누구에 투표할 것인가 예, 남는 예.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실 지금부터 확보하는 지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은 하이브 측, 그러니까 이수만 하이브 측이 18%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수만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번에 만약 가처분이 기각되고 예.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하더라도 이건 의결권이 없는 거잖아요. 예, 카카오는 그쵸. 0이에요. 0. 18대 0%죠. 0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이번 주총은 그래요. 근데 이번 주총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총 전에 그러니까 12월 31일이 기준일이다 했을 때 12월 31일 이후로 사게 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 기관들이 사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의 경영권을 어떤 참여를 목적으로 사들이는 경우에는 그 주주들한테 의결권 위임까지 같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영권 위임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예. 위임장 대결이다 일단.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이브와 카카오는 18대 0인데 이번 주총 의결권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얘들이 좀 더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하이브로 네, 빨리 맞아요. 끝나기를 원자. 그러면 의도적으로 카카오 쪽을 그러니까 SM 현재 이사회 쪽을 손을 들어줄 가능성. 제 생각엔 지금 박 기자님 생각도 전혀 벌어지지 않을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가능해요. 네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지금 그때 시장의 그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봤더니 카카오 주가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갈까? 네네. 얼마까지 한번 상승할 걸 예상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만 13만 원, 15만 원 이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둘이 싸움이 붙었으니까 일단. 네. 그 다음에 지금 하이브의 주가가 18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하이브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 SM의 주가가 지금 그 정도 낮게 깔려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카카오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지분을 더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마 엄청난 출혈이 있어야 될 거예요. 출혈이 있겠죠. 네.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굳이 공개 매수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나 배당 같은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죠. 의결권 분쟁이죠. 아까 설명하실 때 의결권을 위임받는다라고 했었는데 카카오 측에서 SM 주주총회 때 그 자본시장법상의 제도에 그런 게 있어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네. 카카오가 신청을 하고 SM의 소액주주 지분을 모아서 하이브한테 대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을 고민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3월에 열리는 SM 주주총회는 정말 재밌을 거 포인트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정말 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인데 예. 열기 전까지 알 수 없잖아요. 사실 이게 또 지금 카카오 그리고 SM 경영진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맞습니다. 작년에 이런 방법으로 본인들 예. 감사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소액주주 지분 의결권 위임받는 데 있어서 한번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약간 주주들의 심리가 지금은 하이브와 카카오 좀 더 싸웠으면 좋겠다. 말리기 싫다. 얘들 싸움을. 이런 심리가 들면은 야, 이것도 알 수 재밌습니다. 있거든요. 지금은 18등인데 예, 알 수 없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근데 사실 여기서 만약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네. 이번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멤버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만약에 하이브가 주주제하는 이사들이 다 선임돼 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온라인 파트너스가 저번에 그 이창환 대표 그 들어갈 때 이사회 들어갈 때 아시겠지만 소액주주 80%의 그걸 얻었단 말이에요. 응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소액 주주 중에서 예.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뭐냐면 온라인 파트너스는 이미 주주들을 등에 업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저는 좀 상황이 예. 다른 것 근데 같습니다. SM 이사회 측에서 하이브한테 공개 매수를 반대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일단 지금 싸움의 형태는 하이브랑 이수만, 네. 그 다음에 SM 이사회와 온라인 파트너스와 카카오 이렇게 셋이 묶여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본인들이 주총에서 이겼단 말이죠. 네. 감사. 근데 그때는 이수만 대 온라인이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선악 구도가 명확했단 네,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때는 다른 게 지금은 이제는 이수만 사실 나갔어요. 하이브 지분, 하이브가 이수만 지분 다 샀기 때문에 하이브냐 네, 카카오냐 네, 사실 이 싸움이거든요. 네. 이건 선악이 아니에요. 사실 둘 다 좋은데 그래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작년처럼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이수만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수만은 이미 퇴장. 그래서 아마 하이브가 조기에 이수만 지분을 취득한 것 배경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소액주들의 표심이 좀 그렇죠. 오리무중이다. 어디로 갈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이 제가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지금 박 기자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제 이수만 씨가 빠지고 하이브와 카카오의 대결일 수가 있다. 네. 아니면 또 하이브와 SM의 대결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단 하이브가 들어와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동안 SM과 갖고 있던 계열사 뭐 지금 문제가 나오고는 홍콩 CTP라든가 아니면은 계열사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카카오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정리는 분명히 필요할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SM 경영진하고 카카오가 어떻게 손잡고 SM의 적당하게 잘못된 구조를 까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여론 자체를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느냐. 아니면 하이브가 지금처럼 주주 제안을 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최대 주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 맞는 그 경영진을 구성하면서 하이브랑 시너지 내겠다. SM 쪽에 네. 구성하면서 시너지 내겠다. 이게 먹힐런지는 진짜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좀 짚어보면 이게 만약에 장기전으로 갑니다. 예. 사실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까 싶은 게 이번 주총에서 어쨌든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네. 되느냐 보면은 알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전망을 좀 해보면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유, 전 약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3차 세계대전처럼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이 아니라 그 우군의 우군들이 다 달라붙는 게 네.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가장 이제 1등 기업 아니면 리딩 기업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SM, JYP, YG. 네. 그렇죠. 사실은 3대장이었죠. 하이브는 리딩 기업은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하이브는 리딩 기업은 아니었는데 BTS라고 하는 이제 걸출한 스타를 이제 배출해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새 그 뭐랄까 리딩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이브가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 세 기업에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세 기업의 플랫폼이 필요하고 네. 이 세 기업 입장에서는 BTS의 어떤 그 표본을
자기들한테 갖고 오고 싶은데 DNA를 이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기업 구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SM 측이 하이브보다 훨씬 더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더 크고 싶으니까 네. 지금은 네. BTS를 성공시켜 봤으니까 그 다음에 플랫폼을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 플랫폼 얘기가 나와서 플랫폼이라 하면 이제 진짜 그리고 그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그 대들을 말하는데 SM 측에서 그 지난 2월 22일 날 그 신주 발행 가처분 발행금지 가처분 때 SM 측에서 SM 경영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신주를 발행을 하는 거는 플랫폼 기업들과의 사업 제휴를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은 SM은 카카오 말고 다른 데들하고 할 수가 없었어. 카카오밖에 답이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이버,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죠. 뭐 물론 다른 데는 조금 있지만 네이버는 이미 하이브하고 손잡았잖아. 그리고 YG와 손잡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근데 SM은 과거 네이버와 사업 제휴 하려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틀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카카오밖에 답이 없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SM은 네이버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시인한 거고 다시 따지면 카카오가 등장하면 네이버가 가만히 있겠냐. 하이브와 이미 네이버는 절친인데 절친이 카카오 자기의 적과 싸우고 있는데 이 절친을 안 도와주면 이 절친이 아니잖아요. 네이버가 참전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관점은 네이버가 누구의 편을 드냐예요. 네이버가 카카오의 편을 들지는 않겠죠. 여기서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금방 설명해 주셨지만 네이버가 손잡은 건 하이브하고 YG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이브가 지금 SM의 최대 주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의 편을 들어줄까? 아니면 네이버가 다시 카카오와 경영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심은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박 기자님 생각대로 카카오가 정말 SM의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가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안 되는 시나리오는 아니니까. 안 되는 저는 그렇군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 물론 적은 나의 동지라고 하는데 카카오는 그냥 적이잖아요. 네이버의 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기주청 1차적인 관건이고 그에 앞서서는 가처분의 기각 인용 여부가 맞습니다.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SM 특집으로 보내드렸는데 1편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와주십시오. 1편에서 가처분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법적인 근거들을 따져봤고 지금 보시는 2편에서는 이제 향후에 가처분 심리 결정 이후의 상황들을 따져봤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막 이렇게 경력 검증상에 올랐다가 또는 한쪽으로 정리되면 그게 다 정상화되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 좀 주주들이 좀 피해를 보는 주들이 있지 않을까. 막판에 뛰어들. 맞습니다. 그건 항상 그랬는데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마구잡이로 주가가 올라갈 때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결론이 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오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 공식주 독자 여러분들은 방금 진성훈 그룹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꼭 잊지 말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더 열심히 알아보고 또 좋은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